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학교 예술 교육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중앙정부가 이제 우리 돈 못 대주겠다면서 예산을 지방으로 휙 넘겨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후폭풍이 시작된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82.2%.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면요. 2023년하고 2025년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서울 지역의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맞아요. 예산의 80% 이상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쵸?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예산 삭감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을 내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방식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이 돈, 이제 누가 낼 거냐, 이 책임 소재를 두고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된 거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2023년까지만 해도요, 중앙정부랑 지방교육청이 1대1로, 그러니까 반반씩 돈을 내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였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슬슬 책임이 지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2025년이 되니까 이제부턴 전부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죠. 중앙정부는 사실상 발을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부는 왜 그랬을까요?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아니, 예술교육도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청 돈, 즉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는 게 맞죠. 이런 입장이에요.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23년 예산 심사 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한번 보세요. 중앙정부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쓰던 돈이 2023년에는 574억 원이었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이게 13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뭐 줄었다는 표현도 부족하죠. 예산이 거의 증발해버린 수준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중앙정부가 손을 떼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연쇄 효과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있죠. 바로 현장의 예술 강사들입니다. 이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숫자 1613만 7,423원. 이게 뭐냐면 2023년, 그러니까 아직 중앙정부 지원이 짱짱하게 살아있을 때 예술 강사 한 분이 1년 동안 받았던 평균 지원금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 교육청에서 주는 돈 다 합친 금액이죠. 그런데 말이죠. 불과 2년 뒤 2025년이 되니까요. 나라에서 주던 돈이 딱 끊기면서 이 금액이 903만 원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1,610만 원대에서 900만 원대로 무려 56%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뭐 강사님들 생계에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 갔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좀 씁쓸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정부가 지원을 완전히 끄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지원하냐? 남은 건 사회보험료나 식대 같은 뭐랄까 부수적인 비용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 월급의 핵심인 인건비 항목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알맹이는 쏙 빼버린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강사님들 월급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인데요. 특히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히려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난 지역도 6곳이나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무려 146%, 강원도도 135%나 늘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술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그 뒷면은 좀 암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대전, 부산, 경기를 포함한 나머지 11개 지역은요, 학생 한 명당 예산이 아주 큰 폭으로 깎여 나갔습니다. 주로 우리가 아는 대도시, 수도권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이걸 정리하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예산이 줄어든 11개 지역은 학생 1인당 지원금이 평균 20.2%나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6개 지역은 평균 61.4%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술 교육의 질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심각한 상황,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분석 보고서는 그냥 문제 있다고 지적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보고서가 짚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위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으로 넘겼더니 지방에서는 그 예산을 깎아버리는 일이 반복됐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자, 받아 하고 사업을 떠넘긴 것.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강사님들 인건비, 이거 다시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일단 이 시스템부터 안정시키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하니까 학교마다 보내는 예술 강사 수를 더 늘리자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요. 아예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처럼 학교에 상주하면서 예술 교육을 전담하는 정규직 인력을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셨는데요.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단지 예산 좀 아끼자고 책임 좀 떠넘기자고 만들어진 이 엄청난 교육 격차, 이렇게 불평등한 예술교육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